다음은 제2과목 설비 진단 및 관리입니다. 21번부터 보겠습니다. 설비 표준화를 위한 설비 위치, 코드 부여 순서가 바르게 나열될 것은 설비 표준화를 위해서 설비 위치를 코드하는 순서로는 우선적으로 공장에서 부여를 하고요. 그 다음 부서, 다음 작업장, 다음 생산 라인 순으로 코드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장, 부서, 작업장, 생산 라인 순 1번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사용 중인 설비의 고장 정지 또는 유해한 성능 저하를 가져오는 상태를 발견하기 위한 보전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보전 방식에 대한 특징을 모두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게 고장이 나고 난 다음에 그 후죠. 고장 난 후에 보전을 하는, 고치는 사후 보전이 있었고요. BM이었죠. 다음 설비의 고장이 나기 전에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예방하고자 하는 PM 예방 보전, 그리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보전인 생산 보전, 이것도 PM이고요. 설비의 체질을 고쳐서 개선해서 예방을 하자, 그런 보전이 개량 보전이 되겠습니다. CM입니다. 설비를 고쳐서 쓰는 것이 개량 보전이라고 한다면, 보전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설비가 고장이 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 제작하기 위한 그런 설비 방법인 보전 예방, M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M, PM, CM, MP 순으로 발전이 되어 왔고요. 나중에는 TPM, 종합적 생산관리, TPM으로 공적으로 1950년도에 바뀌어서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키워드가 상태를 발견하기 위한 것이죠. 그럼 이것은 점검을 뜻합니다. 점검을 통해 예방하고자 하는 그 설비 보전의 종류는 예방 보전이죠. 예방 보전. 여기서 보전 예방과 예방 보전의 차이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보전 예방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전이 필요치 않도록 그 설비를 처음부터 설계를 하고 계획해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23번 보겠습니다. MAPI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MAPI라고 하는 것은 미국 공업협회에서 고안한 설비 갱신의 경제적 계산 방식이 되겠습니다. 설비 교체 경제 분석 방법, 이게 3번이 우선 답이 되겠고요. 설비 투자 경제성 평가 방법에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MAPA 방법, 신 MAPA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MAPA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미국 공업협회에서 설비 투자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안한 설비의 경제적 계산 방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MAPI 방식은 갱신 판정 방식입니다. 갱신 판정 방식. 그 이후에 나온 것이 신 MAPI 방식인데요. 신 MAPI 방식은 설비 투자 실시할 때와 안 할 때도 같이 우리가 조업의 차를 산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회비용까지 더 많은 부분을 고려를 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업의 차를 산정해서 이것을 필요 투자액에 대비시킨 투자 이익률을 설비 효과의 판정 척도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기묘성, 얼마나 더 급한 것인지 우선순위를 따져서 판정하는 것이 신 MAPI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순위를 더 고려를 하기 때문에 갱신 우선순위 방식이 되겠습니다. MAPI 방식은 그 신구 두 설비의 최소 비용점을 그냥 산정하는 것인데요. 두 개죠, 두 개. 신구의
최소 비용점을 비교를 해서 대조한 다음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고요. 신 MAPI는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고려를 해서, 그러니까 실시할 때와 안 할 때까지 그 조업의 차를 산정하는 방식으로서 우선순위까지 이제 기능성을 평가를 해서 판정하는 그런 갱신 우선순위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MAPI 방식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설비 교체의 경제 분석 방법이다 라는 것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 2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계를 가동하여 직접 생산하는 시간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직접 생산하는 시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계를 가동해서. 우선 부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미 가동 시간에 정지 시간을 부과한 시간입니다. 정지 시간까지 플러스 되는 거죠. 이 정미 가동 시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기계를 가동해서 직접 생산하는 시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정지 시간까지 더하면 부하 시간이 되는 거죠. 무부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가 정지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부하 시간과 무부하 시간, 부하 시간과 무부하 시간은 이제 반대가 되겠고요. 그리고 기계가 가동해서 직접 생산하는 시간이 정미 가동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물어보는 것이 정미 가동 시간이죠.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정지 시간은 여기 준비 시간과 대기 시간, 설비 수리 시간, 뭐 이런 것들 수정 시간 등이 모두 포함된 시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설비가 정지된 시간을 모두 얘기하는 거죠. 조업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하 시간과 무부하 시간, 기타 시간까지 모두 포함한 실제 가동 시간을 뜻합니다. 조업 시간과 정미 가동 시간, 부하 시간, 이 정도 용어를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었고요. 25번입니다. 회전기계에서 발생하는 이상현상의 설명이 틀린 것. 자, 언밸런스라고 하는 것은 1F 성분이 탁월한 그런 이상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회전기계 장치에서 회전수와 동일한 주파수가 검출되었을 때 진동을 발생시키는 주 원인이 되는 그런 이상 현상이고요. 미스얼라이먼트라고 하는 것은 두 축심이 어긋나 있는 거죠. 그래서 커플링으로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회전축 중심이 엇갈려 있는 경우로 통상 회전 주파수가 발생되는 이상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풀림 현상은 기초볼트의 풀림이나 베어링 마모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고요. 통상 회전 주파수에 고차 성분이 발생이 됩니다. 자, 캐비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유체 속에서 우선 압력이 낮은 곳이 생기면 물속에 포함되어 있던 기체가 빠져나갑니다. 그럼 빠져나가서 이 압력이 낮은 곳에 모이게 되는데 채우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모이겠죠. 압력이 낮은 곳에 모이겠죠. 그러면 이곳에 빈 공간이 생깁니다. 이 빈 공간. 그래서 이 빈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캐비테이션 현상을 다른 말로 공동현상이라고도 합니다. 공동현상. 이것은 유체기계에서 구부저 압력저하에 의해서 기표가 발생한 것은 맞고요. 고압부가 아닌 저압부에서 파괴될 때 교수적인 저주파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고압부라는 것을 틀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이상현상, 언밸런스와 미스 얼라이먼트, 풀림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자주 출제되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6번입니다. 기계의 공진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공진이라고 하는 것이 왜 발생되는지를 알면 그 공진을 피하는 방법도 그 반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공진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 진동수와 강제 진동수가 일치할 때 진폭이 증가하는 현상인데요. 이 고유 진동수와 강제 진동수가 일치할 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치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일치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 우선 강성을 작게 하고 질량을
크게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우발력을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기계 고유의 진동수와 강제 진동수를 다르게 해주면 되겠죠. 이게 우발력 없앤다 맞고요. 기계의 질량을 바꿔서 고유 진동수를 변화시킨다 맞습니다. 기계 강성을 바꿔서 고유 진동수 변화시키는 게 맞고요. 우발력의 주파수를 기계의 고유 진동수와 같게 한다. 같게 하면 공진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다르게 한다가 맞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7번입니다. 운전 중에 실시되는 수리 작업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여기에서 SD 유닛 방식, OSR, OSI 등이 나오는데요. 여기 OSR과 OSI를 먼저 살펴보면, 자, 온스트림이라고 했습니다. 온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 장치 등의 운전 중이라는 뜻인데요. 운전 중에 리페어, 수리가 되겠고요. 자, 인스펙션, 수리가 아니라 수리가 맞습니다. 수리가 리페어가 맞고요. 인스펙션이 검사죠. 자, 운전 중 수리는 OSR, 온스트림 리페어. 자, 운전 중 검사는 온스트림 인스펙션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운전 중에 실시되는 수리 작업을 고르라고 했으므로 3번이 되겠고요. 자, 유닛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비 유닛으로 운전하면서 유닛을 교체 또는 정비하는 방식. SD는 셧다운입니다. 부분적으로 설비를 정지시키는 그런 방법이죠. 그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28번입니다. 7개의 깃을 가진 깃이라는 것은 날개죠. 날개를 가진 충류 펌프가 2400rpm으로 회전하고 있을 때 날개 그 깃의 통과 주파수는 우선 이 충류 펌프라고 하는 것은 그 프로펠러형의 날개 바퀴가 있고 물이 축방향을 따라서 흐르는 펌프가 되겠습니다. 구조가 간단하고요. 통 용량의 원심 펌프와 비교하면 용적이 약 2분의 1로 해결이 되는 효율이 높은 펌프가 되겠습니다. 이 통과 주파수를 구하는 것은 그 임펠러의 배인수 곱하기 회전수를 해주면 되는데요. 우선 이게 2400rpm이라고 했으므로 이 rpm이라고 하는 것은 1분당 회전수입니다. 자, 1분당 회전수가 2400rpm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초당으로 바꿔주면 그러니까 60초에 이제 2400 회전을 한다는 뜻인데요. 그러면 1초당 회전하는 수는 2400 나누기 60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40 회전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그 임펠러 배인수 7개의 날개라고 했으니까요. 7 곱하기 40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280 Hz가 나오겠습니다. 다음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29번입니다. 동점도를 나타내는 단위는 동점도라고 하는 것은 액체의 점도를 그것과 같은 온도에 있는 액체의 밀도로 제한한 값입니다. 점성 육체의 점도를 밀도로 나눈 양이고요. 이것은 자, SI 단위로는 미터 제곱 퍼 세크로 나타내고 CGS 단위로는 스톡스로 나타냅니다. 스톡스. 이 1스톡스라고 하는 것은 1 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를 뜻합니다. 여기에서 단위를 동점도를 나타내는 단위를 나타내 보면 SI 단위로 나타낼 수도 있고 CGS 단위로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적합한 것은 1스톡 1 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가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설비의 이상 진단 방법 중 정밀 진단에 해당하는 것. 설비의 이상 진단 방법으로는 간이 진단과 정밀 진단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 간이 진단으로는 이 성비가 정상인지 이상인지만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 작업원이 간단하게 진단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그 간이 진단법으로는 우선 A와 B를 상대적으로 판정하는 방법이 있겠고, 상호 판정하는 법, 그리고 절대적인 기준을 세워서 그 수치에 맞게끔 절대적으로 판정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정밀 진단은 그 설비의 이상 부위, 그리고 그 정상인지 이상인지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내용과 부위까지 파악하려는 그런 진단을 얘기를 하겠죠. 그 그리고 진동의 주파수 해석을 통해서 그 이상 부위와 이상 내용을 진단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이제 주파수 해석을 통해서 하게 되죠. 그래서 정밀 진단에 해당하는 것은 주파수 분석법이 되겠습니다.